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심야 0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이러셨는지. 지난 금요일 밤에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결국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부터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과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는 배경에는 김학의 전 차관 본인이 있습니다. 대역까지 내세워서 시선을 피하며 출국을 시도한 것이 결국 자승자박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뒤에 6년 동안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고 최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수사에 나서는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조사를 맡았던 과거사 조사단이 윤 씨로부터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검찰이나 경찰이 대저 추적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뇌물 시기가 특정되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봤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당시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수사 중인 경찰을 질책했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어서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3년 3월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진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내사는 곧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문제의 성범죄 동영상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곽 의원과 이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단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방해 정황을 검찰에 넘긴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도 살필 예정입니다. 또 2013년, 2014년 검찰 수사팀과 지휘 라인을 상대로 부실 수사 의혹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관련 첩보를 담은 보고서를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라인에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여러 차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오히려 수사 담당자들이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으로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김 전 차관 성접대 관련 소문이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최종 검증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 보고서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입니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우에 대한 규명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순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권고 내용에 특수 강간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사실상 재수사를 이끌어낸 셈인데 성범죄 혐의가 빠진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다면 특수 강간 혐의는 이제 더 이상 파헤칠 수는 없는 것인가?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 강간 혐의로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의뢰한 수사 내용에도 특수 강간 혐의는 빠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지난 2차례 수사 결과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수 강간 혐의는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사람 이상이 함께 성폭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조사단은 당시 동영상을 고화질로 복구해 분석했지만 이 같은 혐의를 찾진 못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과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특수 강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아직 남아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최대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사위도 조사단으로부터 추가로 보고를 받은 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2차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이제 공은 대검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적인 시선이 쏠려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가 주목되는데 저희한테 조금 전에 취재된 내용이 좀 있어서 현장 기자를 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수사 주체가 결정이 됐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1시간 전쯤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답을 해줬는데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만 말을 아꼈습니다. 예. 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 주체를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가, 예, 이게 좀 파악된 게 있다면서요? 네, 대검은 일단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하고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를 일부 차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을 앞서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 결론 낸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투명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에도 특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수사팀이 꾸려지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조기 수사에 방점을 둔 이유는 신속한 괴짜 추적을 위해서입니다. 공소시효와도 맞물려 있는데 일단은 이 뇌물을 준 시기가 어느 정도 정확히 특정이 돼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권 남용 수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것인데 이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오늘 과거사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사 권고를 할 때 앞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부실 수사 의혹 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조금 전에 두 번째 답변에서 조금 의문이 남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 조직이 아니라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이가혁 기자가 얘기하기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대개 어떤 검사들로 혹은 뭐 바깥에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오는 게 없나요? 일단은 인적 구성은 전적으로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검 반부패부가 실무적인 작업은 하지만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단의 이 자료를 보고 어떤 구성을 할지는 또 팀을 꾸릴지 어떻게 팀을 꾸릴지 또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외부 인사를 당연히 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사단은 수사단은 검찰 자체적으로 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과거 수사에 대한 의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조사단이 별도로 오늘 수사 권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검찰 조직에서도 경찰 수사를 외압을 준 것이 있는지 또는 검찰 실무진에 외압을 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기자단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새로운 소식은 일단은 특별 수사팀을 꾸린다 이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또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A4 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을 검찰 기자단에 전해왔습니다. 조사단이 수사 권고를 할 때 언급한 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현재 집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죠.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청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했고 황 대표는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요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동시에 몰아세웠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억울하다면은 오히려 당시 누가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밝히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당 안에 김학의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거기에 끼워넣기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 또 조사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곽상도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혹뿐인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민주당을 겨누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학의 특검을 할 테니 드루킹 특검도 다시 하고 다른 의혹들까지 전부 다 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김학의 특검 합시다. 우리가 그 대신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드루킹, 또 손혜원, 신재민, 김태우. JTBC 유선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A4 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5장짜리 A4 용지 입장문이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국에 실패한 뒤에 내놓은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출국 금지가 위법하다는 내용이죠. 법조인이 내놓은 법논리여서 언뜻 보면 그럴듯하기도 하죠. 그런데 팩트 체크 결과 궤변에 가까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이 내용을 좀 팩트 체크해봤는데, 법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주장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는데 이건 수사기관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만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출국 금지는 진상조사단 소속의 검사가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언뜻 듣기에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개별 검사로 보면 다릅니다.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파악되면 즉각 수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검사 출신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어지는 주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고 피내사자이기 때문에 긴급 출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석이 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 출금과 일반 출국 금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긴급 출금의 경우에는 피의자로만 돼 있긴 합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예. 대법원은 피내사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피의자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넓힐 경우에 피내사자도 긴급 출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은 김 전 차관이 출국 심사대를 다 통과한 뒤에 출국 심사가 이제 내려졌다는 그런 사실이어서 네.
이게 하마터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갈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은 그 부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출국 심사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심사대를 통과한 뒤에도 얼마든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출입국 관리법은 출국 금지를 위해서 항공기 출항 정지, 회항까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미 타고 나갔으면 돌려버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예. 이륙한 항공기를 돌아오게 만들 수까지 있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 전 차관의 입장문은 오늘 바로 팩트체크해드렸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무자, 풀어서 쓰면 그림자 무사라는 의미의 가게무샤는 일본 전국시대에 성행한 위장 전술입니다.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닮은 사람을 대신 앞에 내세워서 위험을 피한다는 것이죠. 권력의 대역이라는 소재가 흥미로워서인지 비슷한 내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차례 변주돼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가게무샤는 현대사에서도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 히틀러가 전쟁 말기에 자신의 대역을 앞세워놓고 도피했다는 얘기가 여전히 남아있고 자신이 스탈린의 대역이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는 붉은 광장에서 대신 사열을 받고 연설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 등등 독재자일수록 암살을 두려워해서 대중이 모인 자리에 대역을 내세웠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입니다. 비록 독재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그 역시 대역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진짜 김학의를 찾아라. 깊은 밤 공항에선 때 아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닮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시선을 모으는 사이에 논란의 주인공은 건장한 경호원을 대동한 채 그 뒤를 따르고 있었죠. 감쪽 같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었으나 그래도 기자들을 헷갈리게 할 만큼은 되어서 질문이 대역에게 날아가는 촌극 끝에서야 진짜가 누군가를 알아챘다는 뒷얘기가 무성했습니다. 장황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치밀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난데없는 가게무샤 소동으로 인해서 재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으니 그의 가게무샤는 어찌 보면 주군을 가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세상에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해준 역설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논란의 주인공은 앞으로 대신 나서줄 리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대면하게 됐으며 그래서 주말의 어느 날 밤 공항에서 벌어진 가게무샤 소동은 한편의 코미디 같기도 하고 한편의 리얼리티 드라마 같기도 하다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